현대건설화된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하면 지금 건축이나 건설이나 뭐 저희 같이 공간 정보하시는데 또 측량기기 건설 장비 굉장히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왜 이렇게들 지금 스마트 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나 좀 저희가 봤더니 기본적인 얘기들은 결국에는 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 인구의 고령화, 즉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고 효율성을 어떻게 해서 향상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건설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이슈에 대한 키워드를 쭉 보니까 결국에 보게 되면은 결국 효율성을 높이는, 즉 무인 디바이스의 활용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점을 측정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몇 개국을 조사를 해보고 중점적으로는 우리하고 시스템이 제도적 시스템이나 운영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을 위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도 거의 조금 앞서갔죠.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 산업 구조의 효율성 향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건설 분야에서 크게 이제 설계, 조사 설계, 시공, 그다음에 유지 관리, 또 감리 이런 업무들 관점에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시스템이나 품질이나 성과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스마트 건설을 아이 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로 해서 지금 아베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스페인 같이 건설 강국들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주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도 현황을 이번에 보니까 지금 총 건설 관련된 스마트 아이 컨스트럭션 관련해서 15개의 작업 규정을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봐서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설 분야에 제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보면은 건설 분야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시장으로 해서 새로운 분야가 들어와서 그 시장을 잠식하자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효율성 관점에서 같이 서로 상생하고 시장을 넓혀가자는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과 공간 정보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봤을 때 과거에 지금 현재 이런 품질 관리, 건설 공사에서의 품질 관리를 보게 되면 측량, 그 다음 종매지, 아직까지 2차원 동인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비의 이제 시공 이런 것들이 개측이 일어나는데 이제부터는 3차원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그 위에 설계나 이런 업무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공정관리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생애 주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대충 소개하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이 기술과 이런 건설 단계 업무의 관계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BI의 증강현실 이런 같은 무인 디바이스들과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여기에서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품질 관리는 실질적으로 공간 정보의 역할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R&D 부분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제도에서 어떤 것들을 갖춰줘야 될 거냐, 즉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들이 건축,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 IoT,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 다양한 정보 상호 연결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외로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국토부 산하에서 LX에서 국가 단체 표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OGC 표준 중에 그 랜드 인프라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랜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장이지만 쭉 보게 되면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대부분 다 이 스마트 건설, 스마트 무인 자동차 향후 미래에 들어오는 그 무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 무인 디바이스들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 교류에 대한 표준에 중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IS 표준과 달리 OGC는 다들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들이 실내 적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데이터 표준화 부분들이 선행되고 이것들이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분야에서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건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생애주기 관리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토목시설물에 대해서의 이런 그 생애주기 관리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가 제도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아이컨스트럭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15개의 작업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실무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간정보 관련된 지금 공간정보 관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거쳐 활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은 이 스마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내용, 그다음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절차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용들이 법 레벨에서 있지가 않고 일반 측량 규정 레벨에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건설 분야에 대한 그 모법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특히 2장에 보게 되면 즉 품질 관리, 안전화 관리, 품질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법 레벨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공간정보는 3차원 공간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공간정보관리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동안 태생은 하나 같은 분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전문화되면서 관련하는데 이 건설진흥기술법하고의 공간정보관리법이 스마트 건설 관련된 연결고리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법제도 측면에서. 그래서 요 고리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OGC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랜드 인프라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레벨 1부터 코어를 해서 요 위에 상단에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고 그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철도, 선형해서 쭉 스토리들이 이제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이 스마트 건설하고 그 다음에 자율차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벌브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라이카나 트림블 실질적으로 이쪽 워싱턴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일본 예를 들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현재 얘네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실질적으로 각 업무에서의 측량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연구에서도 저희도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실정에 맞춰서 이제 모디파이를 하겠지만 요렇게까지의 레벨을 맞춰 가이드라인 법 개정안을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